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 마인드 30번째 시간. 네, 30번째 시간이고, 페이지는, 122페이지. 애초에 목표가 크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 네. 참 보면은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잘 썼어요. 좀 전에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하냐면, 책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PDF로 되어 있어요. PDF로 이제 책의 이제 원본 파일을 제가 갖고 있고, 이 PDF 파일로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읽어봤어요. 보니까, 잘 썼다. 나이가 진짜 30대 후반, 한 37, 8, 뭐, 이때쯤인가. 뭐 하여간, 협회 열고 나서 했으니까 36인가? 6에 쓴 것 같은데? 네,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옛날에 이제 꿈이 있었어요. 30살에 이제 창업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부자가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을 저는 늘 하루에 진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통상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랑 헤어지면 그런 생각하죠. 내가 잘 돼서 나를 TV에서 봐라, 너는 배 아파 뒤져버리게, 뭐 이런 생각들을 남자들은 좀 합니다. 그러죠? 준수 너도 하지? 얼마 전에 미팅에 나가서 체했답니다. 이게 전국 방송으로 타버렸네. 이거 역사가 남을 건데 10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나죠. 우리 같은 저는 이제 화가 딱 나죠.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냉정히 다시 봅니다. 봐가지고 진짜로 좋아했는가를 보면은 별로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면 좋은 건데 마침 또 지가 먼저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어 그러고 정리하는 이 정도지. 솔직히 뭐 그게 여러분들은 개별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뭔가 그 경험이 좀 다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딱 100% 내 마음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좋다,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물건도 없습니다. 통상 보면. 근데 이제 자기가 냉정히 나의 어떤 마음의 수치를 계량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10만큼 가지고 싶은데, 100만큼 가지고 싶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자기의 사회적 체면상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제 오바된 감정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경매에도 보면은 자기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잘 들여다보지 않는 데서 많은 실패가 온다. 예. 그런데 이제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항상 사람들은 맨정신일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맨정신이 아니게 되죠. 요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미치는 거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증세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충동,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딱 보면은 물건이 좋아, 어떻게 하고 싶어, 아이고 나도 부자라는 거 돼보고 싶고, 경매라는 거가 남들이 해서 돈 버는 책을 딱 보면은 하고 싶네 라는 마음이 딱 이르면 어느 순간 책을 사서 보고 있죠. 열심히 봐 그냥. 그때가 끝이다. 그러니까 무슨 애가 이렇게 그 뭐라고 파르르 올랐다가 파르르 식어버리는 그 근성의 천박함,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또는 사업을 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충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이 제일 나쁘다. 즉흥적으로 자기의 그릇을 모르고 자기의 어떤 크기를 모르고, 그쵸? 그러면은 자기가 크기가 나는 달리기를 18초밖에 안 돼. 그래도 달리기로 12초대를 뛰고 싶으면 원래 크기는 18초짜리죠, 우선은. 그러면 각고의 노력을 해서 12초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별놈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이 12초로 뛰고 싶어요, 남들처럼.
마음은 있어. 그래가지고 잠깐 런닝을 해. 자, 잠깐 조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화를 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리닝 입고 뛰기 뭐 하잖아.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운동복을 좀 살라고 하죠. 그리고는 한두 번 뛰고 힘들잖아. 그러면 운동복하고 이런 걸 접어놓고 안 하게 됩니다. 이 짓을 사업이면 사업, 직업이면 직업, 사람이면 사람, 투자면 투자, 일평생을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라면 저는 그런 거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야, 내 생각이 이래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때 그 애기지만 애기잖아요, 솔직히. 지금의 중학생하고 옛날 40년 전 중학생은 다른 거예요. 30년 전 중학생은 다르죠? 그때 문화 환경 뭐 그때 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책 보는 거가 다인데 순수했죠. 애들이 TV도 뭐 많이 잘 안 나오던 시절이니까 그 정도 시절에서 친구가 내 생각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때 생각에 아,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생각이란 것을 하고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이제 무서운 거라.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남이 뭘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 그죠?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은 그 중학교 가가지고도 1학년까지도 전교 1등을 했는데 2학년째 가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라. 그리고 다른 애들, 반에서 다른 애들하고 이제 전교를 1, 2등을 막 이렇게 앞다투고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왔던 문화적 충격,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기도 하는구나라는 문화적 충격을 겪었죠. 그런 거가 있어.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저는 순천고등학교를 갔어요. 제일 후회하는 어떤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후회하는 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인데 중간에 어떤 그 고등학교는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전라도 하면은 순천고를 쳐줬거든요. 200점 만점에 그 당시 시험을 봤는데 6개인가 8개를 틀리면 떨어져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런 놈들이 700명이 있어요. 서울대에 그 당시에 120명, 150명 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700명 중에 120명이 가니까 사실은 뭐 10명 중에 한 대, 그죠? 웬만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랬는데 중3이 타지로 여수에서 순천 가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문화적 충격. 부모랑 헤어지고 안 다니던 버스를 타고 1시간씩 가는 이런 이 문화의 충격 때문에 공부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순천에 있으면은 순천 지역 사람들하고 광양, 해령 뭐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여수에서 그때 2명인가 갔는데 이게 보면은 말로만 듣는 왕따 같은 게 있는 거라. 그러면 아침 나절로 싸우는 거라. 어떤 때는 딱 싸우고 수도가에서 이렇게 피를 좀 씻고 이렇게 탁 해서 신발 신고 딱 들어오면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또 누구랑 시비가 붙어. 그러면 또 얘랑 나가, 야 나가. 그때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만 하루에 2-3번씩 싸우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응이 되대. 그래가지고 그냥 안 싸우면 주먹이 근질근질 거려. 그래가지고 세상에 진짜 그러니까 공부가 될 턱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고3 때 성적을 받았는데 완전히 짜증이 나는 거야. 그때 혼자서 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대학교를 갔는데 이건 또 재수를 해서 삼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집단에 내가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소속이 안 되는 적당한 타협 속에서 그 현재 다녔던 건국대학교를 나와버린 거죠. 물론 후기에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만은 그게 그 당시에는 야 대학이고 뭐가 뭔 소용이 있냐. 저는 아예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시나 해야지. 근데 그때 이걸 포기했던 게 또 하나의 저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어린 거죠. 그리고 귀찮았어. 활자로 된 모든 글들이 보기가 싫은 그 느낌 아세요? 아유, 뭐 이런 책 보면 뭐해? 이런 생각. 그건 남이 지 생각 써놓은 거, 그걸 뭐 보면 뭐하냐? 이런 생각들이 저는 20대 때 20살 때 많아서, 적당한 데 가가지고 그냥 대충 나와서 그냥 나 혼자 돈을 버는 그 길로, 고시의 길로 가야지. 근데 고시가 또 보면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고시를 돈으로 생각했지. 어려서부터 그 돈으로 된다고 했지 무슨 정의의 사도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시를 공부하는 선배랑 기숙사를 같이 있는데 보면은 다 성격들이라든가 행동들이 괴벽스럽고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리가 미친년 널뛰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감정이 여러 왔다 갔다 하고 눈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왜? 이 시험이 한번 붙어야지 팔자가 피거든. 이게 학문으로서 접근하지 않고 이런 어떤 출세의 도구, 밥벌이의 수단으로 돼 있는 모습에 혐오성을 많이 느꼈죠. 혐오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뭐 저런 것들이 나중에 그 판사되고 검사되고 그러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염증이랄까? 그래가지고 판례를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사건인데 누구는 빵 훔치면은 직장이 날아가고 징역을 6개월 살리고 누구는 뒤지게 사람을 반병신을 만들어 놔도 집행유예 나오고 그 어떤 동일한 상황에 완전히 지 마음대로 바뀌는 현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친놈들이 모여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구나.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런 애들이 성장해서 시험을 붙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생각만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도 싫은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됐을 때 미련 없이 던져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고는 나중에 성장을 하니까 경찰은 똑같네? 더해. 여기는 더 난리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어떤 혐오감이 딱 들고 그러면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아예 사업을 하자. 순수하게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쪽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저야 뭐 그냥 오로지 독학이죠. 누가 뭐 가르쳐 줍니까? 그냥 혼자서 인생을 사는 거더라고 보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나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죠. 안 해.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딪히면서 망하면서 성장하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외롭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누군가가 좀 코칭을 해주고 알려주고 야 그때쯤 가면은 거기가 공사 구간이니까 살짝 서행해. 그때 가면은 시속 100km 단속 구간이야. 터널이 있고 그 옆에 빙판이야. 뭐 이렇게 좀 알려주면은 우리가 가면서 좀 똑똑한 놈들은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데 도무지 그런 기회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부대끼고 부딪히는 이 외로움의 연장선이죠. 이게 쭉.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갈수록 깨달음은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익되게 하지는 않는구나. 이게 이제 또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구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입에 내 눈앞에서 입에 눈을 마주치고는 잘 되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뒤로 돌아서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런 식으로 대부분 삽니다. 예. 자, 요런 식의 우리 지금 인생의 흐름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저도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이게 흐름 속에서 교훈이 없어. 그러니까 요런 거는 딱 이렇게 딱 해서 딜리트 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삭제 딱 해버리고 싶다. 인생에 있어서. 뭔가 더 열심히 살고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런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30강 부자마인드 30강 애초에 목표가 크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 이런 이치가 왜 그 30 중반에 생겼냐. 바로 이런 저의 성장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이렇게 갔던 거다. 보면
애초에 어떤 내가 강한 의지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을 요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부자로 살고 싶고 나는 내가 의지한 바, 뜻한 바대로 살고 싶어. 그런 어떤 강한 무엇이 추진력이 된 것 같아요. 그저께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꺼버려. 어제 그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그 행오버 조수 때문에 막 이제 제약사, 약품사,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분들 다 지금 제가 직접 만나고 다닙니다. 재밌어요. 사람 만나고 협상하고 어떤 이들의 어떤 세계들을 다 들어보면 이 진짜 갑질하는 놈들이 따로 있더라라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돈 있는 놈이 돈을 다 안 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면서 자기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인격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탐욕의 결정체가 이렇게 돼가는 모습들. 늙으면서 탐욕이 완전 덕지덕지 붙어버리는 이런 거. 늙어서 아름답게 늙으시려면, 아름답게 늙는 거. 요런 것도 우리의 욕심이죠. 아까 말한 애초에 목표가 크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 애초에 저는 노년에 뭔가 좀 이렇게 고즈넉한 또는 아니면 조금 세련된 어떤 데서 전망 좋은 데서 있으면서 만난 거 먹으면서 영적인 평화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항상 이미지로 그려왔기 때문에 그러죠. 늙어가지고 뭐 자리 뺏으려고 난리치고 돈 안 뜯기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되게 추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은 10대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늙어서 저렇게 안 살아야지가 마음에 딱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는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친구나 만났는데 돈 없으니까 호주머니 쳐다보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는 거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합니다. 나이는 60, 70 돼가지고 마누라 눈치 보고 사는 거 우울하지 않으세요? 자식 눈치 보고 친구 눈치 보고 지갑 눈치 보고 통장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이러고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이런 생각들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저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가 크면이라는 그 목표에는 돈도 있지만 살아가는 모양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런 거.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것처럼. 뭔가 목표를 키우세요. 이게 돈이면 돈, 인생이면 인생, 직업이면 직업. 제가 그때 학교를 두 군데를 이렇게 잘못 간 거, 고등학교, 대학교를 잘못 간 이것 때문에 많은 회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면 직업, 뭐에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이 그래요. 30까지 타협할 수 있어. 30 중반도 할 수 있어. 베이비들 많으니까. 30살까지 부모 품에서 못 벗어나는 베이비들 많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40이 된 놈이 옛날에 그 공자 말에 40이면은 뭡니까? 불호가 아닙니까? 불호. 유혹되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불혹입니다. 예전으로 보면 40이. 그죠? 40살이면 어떤 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물론 그런 건 성인의 경지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40 돼가지고 지 마음 나도 몰라 해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온갖 주접을 싸면 앞에서 보는 사람이 오염되죠. 눈이 오염되고 그죠? 오염됩니다. 안 봤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저한테는 인생의 목표죠. 조용히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보면서 좀 늙어가고 싶다. 무능한 사람들 좀 빼고 나태한 사람 빼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비합리적인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꿈입니다. 이런 게 돈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돈에 관심이 있지만 저도 돈에 관심 많습니다만은 돈이 가는 길을 알면 그 길가로 가시면 됩니다. 저 길을 모르겠는데요. 안개가 쌓여 있어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혹, 흔들리는 거, 어리석음을 이렇게 싹 걷어내면 길이 멀쩡히 잘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일 턱이 없어요. 인터넷에 정보들 천지에 널려 있고, 그죠?
주식이 안 돼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 크게 없는 거 당연히 알면서, 경기가 이렇게 한번 바짝 치면은 또 옆에서 벌어. 그러면 또 버는 거 보고 또 가. 아이, 그러면 쥐를 꼬셔가지고 죽일 때 쥐더댔다 뭘 놓습니까? 고기 놓지. 그건 맛있으니까 먹으러 자꾸 다녀. 10번 먹다가 한 번 걸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어떤 행위들, 즉, 리스크가 절대절명의 리스크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빛도 보지만 순식간에, 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거가 싫다. 그죠? 우리는, 가능하면 걸어 다니고 싶다. 비행기는 좋긴 하지만 한 번 넘어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이건 선택의 문제지만 그거는 자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가 크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의 이 책에는 제가 이렇게 써놓기로는 이제 가스보일러를 얘기를 써놨네요. 가스보일러를 우리가 25도에 맞춰 놓으면은 방에 25도까지 불이 올라오다가 25도에 달성되면은 불이 탁 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방이 식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또 불이 확 붙어요. 그러면서 25도까지 올라가죠. 그죠? 근데 25도까지 가서 만약에 과열돼서 30도까지 지가 갖다 쳐도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25도까지 떨어지는. 즉, 내가 목표가, 딱 목표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의 리스크는 싫고, 경매로 하는 데 있어서 나 이렇게 권리 분석 외우는 거 피곤했어. 아유, 야, 시세조사에서 말을 잘하라고 하지만, 동의안이가 일어나서 주제 발표해보시오. 그러면, 아유, 그런 말은 못하겠는데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말은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발표는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의 25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옛날에 공자의 책에 그런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더러운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들어와서 귀를 씻고, 그죠? 그 다음에 보기 싫고 안 좋은 걸 보면 들어와서 눈을 씻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귀중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새이 경청한다. 이런다. 그래서 귀를 세수하듯이 씻은 다음에 경청하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세이 경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그만큼 진중하게 내려놓고 내가 그 말을 가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욕심이 낮거나 근성이 천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은 저기가 있는데 몸은 아래에 있어서 몸이 높은 데로 가야 되는데 눈만 높은 데 고개 들어서 눈만 높은 데 보고 침만 질질질 흘리는 그런 형태로 된다. 인생이 추하죠? 하늘 멀쩡히 보고 침만 질질 흘리면 우리가 좀 뭔가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 위만 볼 게 아니고 위로 걸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자꾸 느낍니다만은 우리 킹왕짱 옥션이 거의 이제 사실은 그래요. 옥션 자체의 기능만 해도 지금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생소한 업체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도 그런지 몰랐어요. 프로그램이면 금방 만드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뭐 서로의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조율, 그 다음에 경매를 모르는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경매 사이트를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든다 보니까 이제 나는 자기들은 3개월, 4개월 하다가 5개월, 6개월, 7개월 되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저죠. 사실은. 왜냐면 돈은 많이 수천만 원 줘놨죠. 일은 일대로 빨리 안 되지. 근데 저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 건 알겠고, 그래서 타협안으로 다양한, 여기는 다른 데는 경매 정보만 있지만 우리는 경매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보거래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섹션이 커. 그래서 부분만이라도 오픈하자고 하고 지금 또 시작한 게 한 달 돼갑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환불을 요청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바로 해줘?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예 그래도 저하고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마치 이거를 가지고 곽 실장하고 나하고 똑같이 채팅방에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킹왕짱이 언제 됩니까? 이런다. 그러면 나는
초청해놓고 둘이서 이런 건 곽 실장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인데, 초청을 해놓고 곽 실장이 뭐라고 하니까, 아, 협회장님한테 듣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 이거는 100%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품질은 좋나요? 품질은 무슨 개똥이나,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환불 처리하고 100% 끝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애초에 우리 그 중간에 환불해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 도기안이라는 사람을 뭐, 저한테 와서 배운 사람이 도기안을 오늘 처음 딱 보고, 배울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몇 년을 보고, 말하는 것도 몇 년씩 들어보고 옵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장하는 걸 몇 년을 봐놓고서는, 요거 가지고 이게 몇 개월 정도도 이것도 그것도 고통이라고 그걸 가지고 아파다 하는 거를 내 앞에서 보여주면 기분이 좋을 턱이 없죠. 바로바로 내버리고 이쪽은 다 블랙리스트를 처리해서 나중에 옥션 가입도 하지 마. 이렇게 완전히 차단시켜라라고 지시를 해놓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 이용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이용한다면 이렇게 그 어떤 기다림, 내가 아무리면 놀면서 안 했을 리는 없는 건데, 이런 기다림이 싫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긴다면 나도 이익을 챙겨야지. 의리는 지킬 의리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대로 나는 누가 돈 준다고 해도 기분 나쁜 돈 안 받거든요. 저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에 있는 요 제목을 보니까 이런 별놈의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목표가 크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것처럼, 애초에 나는 돈을 갑이 돼서 벌고 싶지 을이 돼서 벌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런 돈 받아서 부자 될 생각도 없고, 그런 돈을 받아서 밥이라도 사 먹으면 바로 채워버리거든요. 20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30억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철없이 내뱉는 거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해보지도 못할 그런 돈이죠. 그런 돈이다. 그런데 입만 뻥끗하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노력이 없다. 노력을 조금만 시켜놓고 한 2, 3일 딱 고생시켜놓으면 그냥 짐 싸서 도망가 버리지. 그죠? 한 며칠 조금 날새기 하면 뒤져버리더만, 완전히 막 이렇게 괴로워서.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 게, 그냥 욕심내지 말고 지금처럼 살으라. 예. 나약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사십시오. 괜히 인생 괴롭게 살 필요가 없어요. 경매 공부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고요. 경매 투자에서 돈 버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지만 밥은 아무나 잘 먹죠? 밥은. 이빨은 아무나 닦아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래? 3분 동안에 뭐 1일 몇 회에 제대로 닦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경매 아무나 해. 그렇지만 경매로 뭔가 빚을 보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요런 거 잊지 마시고, 그 뜻이 크면 자연스럽게 된다. 뜻이 크다는 것의 의미. 그냥 뜻이 크다는 의미가 나 100억 벌어야지? 요런 얄팍한 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31강은 125페이지에 있는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도 돈이 되면 투자한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죠. 부자 마인드 책은 스파레주의 기본적인 그 책 내용을 여기다 옮겨놓은 것이다. 자, 보시죠. 우량물건의 정의는 뭡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돈이 되면 투자한다.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20페이지에, 125페이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지 않고, 글로 이렇게 쓱 써놓으면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진짜 그렇게 귀중한 어떤 선별법이었어?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